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할 마법공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할머니는 뜨개질의 달인이셨어요. 털실로 스웨터, 조끼, 그리고 목도리 등을 만들고 하셨답니다. 선생님도 언제나 뜨개질에 흥미가 있었지만 배우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뜨개질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뜨개질의 다양한 방법 중 우리 친구들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준비했어요. 자, 우리 모두 즐겁게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둔 다양한 장식들이 있어요.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보면 볼펜에 라비도 달고 이렇게 꽃 리본도 달고, 그죠? 그리고 요 뒤에는 이렇게 핀도 달 수 있어요. 또는 머리핀을 이용해서 머리핀 장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근 원이 달린 요 나비는 우리 여자친구들 많이 좋아하는 팔찌, 예쁜 나비 팔찌로 장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이용한 기법을 긴 기둥 형태로 만드는 아이코드 기법을 이용하여 바느질을 오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아이코드 기법의 바느질을 하려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먼저 대바늘 또는 코바늘 등을 가장 기본으로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바늘을 활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휴지심, 이걸 이용해서 오늘 도구를 만들어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손으로 만드는 직조이기 때문에 손직조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기에 앞서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휴지심,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 4개, 자, 그리고 돗바늘, 일반 바늘보다 아주 큰 바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무줄, 그리고 다양한 털실들이 키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글루심, 요거는 나중에 핀이나 브로치를 연결할 때 쓰는 본드예요. 요거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휴지심이 들어있지 않다면 이 휴지심은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심 어느 거나 사용이 가능하니까 휴지심을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외에 추가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자가 필요하고요. 가위,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이렇게 네임펜, 이렇게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 손 집조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손 집조기가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짜잔! 이게 뭐야? 궁전처럼 나와 있는 것도 같고, 둥그런 모양의 이렇게 뿔이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오늘 활용될 손 직조기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 직조기를 이용해서 아이코드 기법으로 아까 우리 확인했던 꽃과 나비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직조기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휴지심이 있어요. 근데 휴지심에 막대기를 이렇게 붙여보면 막대기와 아이스크림의 크기가 비슷해요. 아이스크림 막대와 휴지심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아까 완성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네, 여기가 바늘이 될 거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재료 중에서 자가 있습니다. 자로 휴지심에 9cm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잘라줄 거예요. 집에 있는 휴지마다 휴지심의 크기가 약간씩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9cm를 표기해서 사용하면 아주 알맞은 직조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휴지심이 조금 크다, 9cm보다 크다 라고 하면 9cm를 표기해서 잘라줄게요. 자, 선생님은 9cm를 표기해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휴지심이
9cm, 그 정도예요. 또는 9cm보다 작아요. 그 휴지심은 자르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 잘려도 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9cm에 맞춰서 잘 잘라줄게요. 자, 어때요? 잘 잘라졌나요? 자, 그러면 자로 한번 크기를 다시 볼게요. 자, 0점에 맞추고 자르다 보니 9cm보다 한 2mm가 모자라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네, 9cm가 넘으면 안 되지만 9cm보다 작은 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완성품과 비교해 봤을 때 막대를 붙여줄 차례예요. 막대를 붙일 때는 4개의 막대를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맞춰서 총 4개의 기둥을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4개를 동시에 붙이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의 기둥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기둥을 휴지심 바닥에 딱 높이를 맞추어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높이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이 손가락 한 마디보다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얘를 밑으로 조금 내려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올라오도록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집에 있는 일반적인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면 되는데요. 짠! 먼저 1차로 가볍게 고정만 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붙인 표시가 스카치 테이프는 투명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친구들 잘 보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색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색 테이프로 먼저 빨간색 기둥을 붙였고요. 반대편 쪽에 초록색 막대를 마찬가지로 붙여보겠습니다. 바닥부터 올리고 손가락 한 마디 크기, 그 다음 붙이고. 자,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 부분을 붙여볼게요.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약간만 잘라서 왼쪽 기둥에 맞춰서 붙여주고, 마지막 노란색 테이프, 노란색 기둥. 자, 우리 친구들은 막대에 색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보이라고 선생님은 색 막대를 사용하지만 색이 없는 막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막대를 하다 보니 하나 부러졌어요, 망가졌어요 하는 친구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나무 젓가락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자, 지금 임시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흔들리면 이렇게 다 움직여요. 그런데 바느질을 하려면 이 아이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테이프를 길게 이용해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위에도 테이프를 감아서 튼튼하게 고정해주고, 아래쪽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2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을 하니까 비교적 움직이지 않고 탄탄하게 고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움직인다면 한번 중간을 더 감아주어도 괜찮아요. 짜잔! 어때요? 손 집조기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을 중간에 2바퀴 끼워주고요. 가위를 이용하여 기둥선에 1cm가량 밑을 잘라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에 남는 부분이 아니라 바닥 쪽에 1cm를 잘라주어야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1cm, 위쪽이 아니라 밑쪽이라는 거, 그리고 고무줄 마무리. 자, 짜잔! 속 집조기 완성! 자, 여기에 우리 사인펜 준비하라고 했었죠? 이 사인펜으로 숫자를 적어줄 거예요. 자,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
1, 2, 3, 4의 기둥이 모두 표시가 되었어요. 자, 이제는 모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직조기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털실 하나 중에 먼저 꽃심을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이를 뜯을 때는 반드시 손으로 찢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위로 털실을 잘라서 만들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네, 솔의 끝자락을 찾아서 가운데, 자, 위에 남아있는 위쪽에 막대 쪽에서 아래쪽 바닥 쪽으로 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실을 휴지심만큼 높이만큼 빼어 올린 후에 아까 우리 1cm 정도 잘라놓은 홈 있죠? 여기에 쏙 끼워줄 거예요. 보여요? 친구들?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끼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해주기 위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보이죠? 자, 이제 꽃심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실이 위쪽에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막대에 번호를 써두었어요. 자, 1, 2, 3, 4는 내가 순서대로 실을 감아줄 순서예요. 그래서 1번 기둥 오른쪽 바깥부터 감아서 안으로 돌아와서 2번 기둥으로 갑니다. 2번 기둥에서 감아서 다시 3번 기둥으로 갑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감는다는 거. 이렇게 4번 기둥까지 모두 감아서 들어올 거예요. 짠!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때요? 모두 안쪽에 기둥이 있는데 한쪽만 없죠. 자, 요 모양대로 선생님이 만든 모양대로 되어야 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실을 하나씩 기둥이 감고 있어요. 자, 이제는 돗바늘을 준비해야 돼요. 짜잔! 바늘은 옷을 꿰매거나 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 이따가 실을 연결해서 사용도 할 거지만 지금은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할 거예요. 먼저 1번 기둥, 처음에 감았던 1번 기둥 이 실 위로 남은 실을 기존 실보다 위쪽으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요거 실을 안쪽으로 다시 넣어줄게요. 다시 한번 4번 기둥에서 우리 감은 거 끝났죠? 다시 1번 기둥 기존 실보다 위쪽으로, 그 다음 2번 기둥 안쪽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1번 기둥을 제외하고 안쪽에서 실을 이렇게 다 눌러서 고정해서 잡아줄 거예요. 그래야 이 실로 바느질을 할 때 옆에 실이 따라 올라오지 않아서 코가 빠지는 일이 안 생겨요. 자, 이렇게 실의 두 개가 위아래로 보이죠? 이건 처음 감은 거, 이거는 나중에 바깥쪽에 감은 거예요. 이때 돗바늘을 이용하여 처음에 감았던 실을 걸고 위에 감은 실을 그대로 둔 채로 막대를 넘겨 안쪽으로 빼줍니다. 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한 코가 완성되었어요. 한 코? 자, 어려운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1번부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감을 때 우리 친구들 여기가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여유가 있게 넉넉하게 감아주고요. 그리고 1번 바깥쪽으로 실을 걸어서 2번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에서 잡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걸고 윗실을 그냥 통과하여 안쪽으로 빼어줍니다. 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한 코라고 해요. 그리고 이 코를 반복해서 4번째까지 코를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코도 바깥으로 통과해서 3번 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잡고 눌러준 후 아래쪽 실을 위쪽 실을 통과해서 안쪽 막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짠! 되었죠? 두 코 완성. 자, 세 번째 코도 해볼게요. 바깥으로 걸고 안쪽으로 가서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누른 후 실을 잡고
잡고 윗실을 통과해 막대 밖으로 넘겨줍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코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 바깥으로 돌아서 다음 막대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실을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 후 밑에 코를 안쪽으로 쏙, 네, 이렇게 넘겼어요. 짠! 이렇게 하면 우와, 격자무늬 모양의 한 단의 뜨개질이 완성이 됐어요. 한 개를 넘어가면 한 코, 네 개의 기둥을 다 넘어오면 한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단을 완성한 거예요. 프린트 자료물에 보면 꽃심은 이 검은 칸 빼고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비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지어온 한 단이 7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몇 단을 했지 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이 돌아올 때마다 이 내가 표시해 놓은 요 지점을 지나올 때마다 볼펜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단을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1번 한 단에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면 꽃심을 만들 때는 몇 단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한 단을 빼고 앞으로 6단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6단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짜잔! 7단이 완성되었어요. 위에서 한번 모양을 볼까요? 우와, 거미줄을 친 것처럼 거미줄 친 모양이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꽃심을 만들지? 꽃심은 꽃 중앙에 있는 요 또 빨간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궁금해. 자, 이제부터 마감 작업을 할 건데요. 이때 먼저 중요한 것. 아래쪽에 우리 아까 고정해둔 실이 있어요. 이 실을 살살 빼내어서 먼저 천천히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뒤집어서 윗모양을 보면 거미줄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훨씬 촘촘하게, 아까보다 구멍이 좀 더 촘촘하게 된 게 보이나요?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도 이쪽 마감 부분과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표시해둔 첫 번째 단은 똑같아요. 한 코를 아랫실이 넘어와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 밖으로 돌렸죠? 밖으로 돌리지 않고 안쪽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손으로 실을 잡고 지금 만들어준 이 한 코를 아래쪽에서 그대로 뺀 후 옆에 파란 기둥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됐어요? 다시 한번. 자, 지금 한 코를 만들었죠? 한 코를 그대로 빼서 옆에 코로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 실을 팽팽히 조금 당겨주고 자, 아래쪽 실을 위로 통과.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단지 위에다가 한 코를 씌워준 게 아니라 옆에 코가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됐죠? 이때 실을 다시 안쪽으로 넘겨주고 실을 고정해서 잡고 이번엔 파란 집집의 실코를 옆에 노란색 실집 코로 이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가 남아 있으면 이후에는 앞으로 감아서 한 코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빠졌네요. 다시 앞으로 감아서 한 코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들어 준 코에서 이번에는 그대로 돗바늘을 끼워 실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짠! 그리고 안팎에서 이렇게 보면 우와, 뜨개질이 완성되었어요.
기둥 모양으로 속은 비어있고 동그란 모양의 뜨개질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꽃심은 동그랗고 얘는 길죠? 이거를 다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는 쉬워요. 양쪽에 남은 실을 가지고 잡고 묶어줄 거예요. 짠! 묶어줄 때 끝이 가늘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둥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꽃심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한쪽의 실을 돗바늘에 끼워줄 건데요. 바늘에 실을 끼울 때 그냥 이렇게 끼우려고 하면 실이 여러 갈래로 벌어지고 미끄러워서 잘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쉽게 끼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늘을 잡고 실을 한 바퀴 감아줍니다. 그리고 바늘 가까이 바짝 힘을 주어서 손끝으로 잡아요. 그리고 바늘을 그대로 뺍니다. 그 다음 이 상태로 바늘끼 구멍에 그대로 집어 넣어 볼게요. 짜잔! 어때요? 쏙 들어왔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바늘을 잡고 실을 감고 그 다음 바짝 잡아서 그대로 바늘을 빼줍니다. 요 작은 실을 구멍에 쏙 밀어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서 실을 걸었어요. 짜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뒤쪽으로 감추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실이 보여서 미워요. 그래서 나온 쪽의 반대쪽 안쪽으로 살살살 타고 바늘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실을 잡아 당겨서 짠! 안 보일 정도만. 어때요? 둥근 모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의 꽃심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때 얘가 풀리지 않도록 바늘을 빼고 뒤쪽에서 살짝 묶어줄게요. 한번 묶고 너무 꼭 묶지 않습니다. 살짝. 그리고 또 한 번 묶고 짠! 되었어요. 자, 둥글고 예쁜 꽃심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꽃심이 되었다면 꽃잎을 만들어 볼 차례예요. 꽃잎이 다르냐고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꽃잎도 물론 이렇게 날개가 있지만 지금 만든 아이코드 기법과 똑같이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키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꽃잎이라고 써져 있는 털실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찾아내서 아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직조기 위에서 아래로 실을 통과한 후 밑에서 아까 실을 얼만큼 남겨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휴지심 길이만큼 남기고 고리에 걸어서 고무줄로 고정. 그리고 1번부터 돌아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이때 실이 팽팽하면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잡아주고 첫 번째 1번 기둥의 바깥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간 후 검지손가락 위에서 실을 잡아서 누르고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넘길게요. 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서 단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우리 아까 자료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꽃잎은 단이 몇 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가면 35단. 엄청 길겠죠? 이렇게 35단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이코드는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35단 얼른 함께 만들어 봐요. 자, 짜잔! 선생님 보세요. 와, 아까보다 엄청 길어졌어요. 이거는 35단을 모두 완성했더니 이렇게 완전히 길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아까 마감할 때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을까봐 마검 작업부터 다시 만나볼게요. 4번 기둥에서 35번째 코가 끝났어요. 그럼 마감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네, 한 코는 그대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바깥으로 하나 잡고 위에서 누른 후 아래쪽 실을 위로 빼준다. 됐죠? 그 다음 1번 코가 2번 코집에 놀러가요. 짜잔, 기둥으로 쏙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 실을 살짝 잡아당기고 3번 안쪽으로 넣고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 밑에 실이 위에 실을 통과하여 막대 안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실을 살짝 잡아당겨줘서 고정시켜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2번에 있는 코가 3번 집으로 놀러갑니다. 그대로 얹었어요. 실로 살짝 잡아주고 실은 4번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때 밑에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준 후 이대로 실을 통과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실을 살짝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한 코 남았어요. 자, 첫 번째 칸으로 넘어가고 3번 실이 4번 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 실이 위쪽으로 넘어가서 실을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가 남았죠? 자, 여기 마감할 거예요. 처음 코와 같이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고정하게 잡아준 다음 밑에 실을 위에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실의 안쪽에 코바늘을 끼워서 남은 실을 바깥쪽으로 모두 빼줄 거예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아이코드가 35단이 되어 완성이 되어 나옵니다. 자, 엄청 길어졌어요. 그죠? 자, 이걸로 이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야 해요. 이 꽃 모양을 만드는 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요. 자, 먼저 한쪽 남은 실에 아까 우리 돗바늘 끼우기를 했죠? 이 실이 이렇게 길면 우리 친구들이 활동하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 15cm, 20cm 정도 남겨놓고 자를게요. 자, 바늘 끼우기 먼저 할게요. 자, 바늘 위에 실을 감싸고 바짝 잡은 상태에서 밖으로 빼주고요. 바늘끼 구멍에다가 실을 살살살 끼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부터 어려워요. 잘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검지손가락 한 바퀴 감아줄 거예요. 이때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너무 편안하지도 않게 살짝 잡아당긴 느낌으로 이렇게 잡은 후에 잡은 자리를 실을 한 바퀴 감아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빡빡하게 들어있는 코에 바늘을 꼽아서 그대로 뒤로 빼줍니다. 짠! 이때는 꾹 잡아당겨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고리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꽃잎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5개인 곳도 있지만 6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이 남은 실은 5개를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친구들 손가락 크기가 약간 달라서 크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4개로 해도 되고 6개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 코 다시 시작 지점부터 한 바퀴 감았을 때 한 코가 들어올 거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은 실을 모이는 자리에 한 바퀴 감아서 감았죠? 감은 모습 보이죠? 그 다음 첫 번째 끼웠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이 다시 들어갑니다. 쭉 이때도 빡빡하게 잡아당겨도 괜찮아요. 이러면 꽃잎이 2개 완성. 이걸 반복해 줄 거예요. 친구들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만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검지손가락 한 바퀴 감고 그대로 실을 한번 감고 그리고 첫 번째 바늘을 끼웠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기. 자, 3번부터는 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빡빡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꽃잎 3개
됐죠? 자, 이제 네 번째 꽃잎 들어갑니다. 네 번째 꽃잎 그대로 실을 감고 위에서 첫 번째 실이 꼽혔던 자리로 그대로 통과. 자, 짠. 그럼 꽃잎이 4개가 됐죠? 마지막 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마지막 꽃잎은요, 바늘을 빼고 반대쪽 실에다 낄 거예요. 바늘을 반대쪽 실에 끼워서 마찬가지로 얘는 감을 필요가 없죠. 남은 실을 모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로 가서 그대로 끼워서 들어갑니다. 해서 실을 끝까지 빼주면 짜잔! 5개의 꽃잎이 완성돼요. 그래서 자, 꽃잎의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자리가 잡으려면 맨 마지막 실 끼운 것까지 잡고서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어때요? 꽃잎이 완성됐죠? 자, 아까 우리 꽃잎 만들 때 마감 어떻게 했나요? 뒷면에 실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천천히 묶어줍니다. 한 번, 그리고 2번. 자, 꽃잎도 완성이 됐고 꽃심도 우리 아까 미리 만들어 두었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꽃심을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자, 이쪽에 꽃심의 실도 약간은 길어서 선생님이 조금만 잘라낼게요. 하나하나 실을 따로 연결해야 돼요. 한쪽의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그대로 꽃잎을 평평하게 놓고 그대로 밑으로 구멍에 실 자리에 그대로 통과시켜서 뒤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실만 쏙 됐죠? 그리고 반대쪽 남은 실도 바늘에 끼워서 그대로 그 자리 옆에 끼워서 뒤에 통과를 해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 꽃심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젠 뒤에서 들어도 꽃심이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두 실이 만나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하얀 실은 두고 꽃심수를 2개 만나서 묶어줄게요. 짠! 2번 너무 바짝 잡아당기면 꽃심이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튼튼하게 2번에서 3번 정도 묶어주고 실을 자를게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너무 짧게 자르면 실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0.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꽃이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에 키트 안에 들어있던 이런 핀이나 브로치 핀을 이용해서 우리 처음에 봤던 하얀 글루심 있죠?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집에 이렇게 글루건이라는 녹여서 쓰는 본드총이 있는 친구들은 이걸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없는 경우 라이터를 이용해 끝을 녹여서 본드를 묻히고 이대로 붙여주면 돼요. 단! 반드시 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든 라이터를 사용하든 어른과 함께 해야 돼요.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면 안 돼요. 약속! 반드시 어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드를 바르고 그대로 붙여주면 짠! 이렇게 핀이 고정되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어려웠나요? 자, 우리가 꽃과 나비를 하기로 했는데 꽃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나비는 이거보다 훨씬 쉬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렇게 핀을 다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펜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볼펜에 연결하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 볼펜의 기둥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모두 아이코드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줄기, 이 부분이 볼펜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총 몇 개의 단위죠? 15개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손 직조기를 이용해서 15개의 단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를 손으로 찢고, 꼭 손으로 종이를 찢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자, 끝에 실의 끝자락을 찾아서 가운데 통과를 하고, 구멍을 찾아서 끼우고, 이때도 휴지심 길이만큼 남겨놓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코를 총 몇 단? 15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걸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상을 잠깐 멈추어 놓고 15단을 만들고 다시 만나요. 자, 선생님도 얼른 만들고 다시 올게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이제 15단 모두 완성이 되었죠? 이게 줄기예요. 여기에 우리 아까 준비되어 있던 볼펜을 연결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꽃잎 만드는 것처럼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쪽은 지금 마감된 곳이 빡빡하게 구멍이 잡혀 있고요. 한쪽은 여러 친구들 다 똑같아요. 약간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여기서 빼면 밑에서 나오는 쪽은 다 느슨하고요. 위에서 나오는 쪽은 다 빡빡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느슨한 쪽에서 가운데를 통과하여 볼펜을 그대로 끼워주는데, 이때 빡빡한 곳 정 가운데를 찾아서 볼펜 머리를 넣어줘야 돼요. 이때 너무 느슨한 곳에다가 볼펜 머리를 넣어주면 볼펜이 쏙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한 정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볼펜의 끝이 잘 끼워주도록 넣어줍니다. 짠!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옷을 입고 있죠? 이제 남은 실을 감추기 해줄 거예요. 감추기 실은 돗바늘을 이용하여 아까처럼 바늘을 끼워줄게요. 이번에는 매듭이 아니라 묶어서 하는 마감이 아니라 감추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해요. 이때 첫 번째 감추기 작업은 먼저 이 안에 첫 번째 들어간 실에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감챔질 하듯이 감아줄 겁니다. 한번 또 옆에 칸으로 옮겨가서 바늘을 그대로 끼워서 한번, 그리고 또 옆으로 와서 실을 그대로 통과해서 한번,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기둥이 4개였기 때문에 구멍은 4번을 돌아오면 한 바퀴를 다 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요 나머지 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안에 뜨개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지지 않도록, 이때 너무 빡빡하게 잡아당기지 않고 편안하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 감추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위로 쭉쭉쭉 타고 올라왔어요. 또 옆으로도 한 칸 갈게요. 그래서 내가 뜬 건지 아니면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건지 모를 정도로 원래 있던 실자리를 한 번씩 타고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넉넉하게는 한 10번 정도 움직여주면 좋고요. 아니야, 이 정도면 튼튼해 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최소 5번 이상,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실은 안쪽으로 감춘 상태에서 쭉 중간에 타고 올라와서 가볍게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보세요. 실이 어디서 마감이 됐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싹 숨었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은 됐어요. 뒤쪽도 마감을 해줘야겠죠? 뒤쪽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게 자꾸 내려와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펜을 나중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여기를 촘촘하게 마감해주는 방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을 다 모아서 놓고요. 반대쪽에 돗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위에 실 꼭 잡고 잡아당겨서 짠! 자, 이 실을 반대쪽에 벌어진 양쪽 위에서 한번 이렇게 꼬매듯이 감싸서 올라옵니다. 됐나요? 자, 벌써 이만큼만 해도 모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좀 튼튼하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한 번 더 올라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마감은 끝났어요. 하지만 남은 실 감추기를 해야 되죠? 앞쪽에서 한 것처럼 뒤쪽도 실을 타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실이 나중에 잡아당겨도 잘 풀리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면서 위아래 양옆으로 살금살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정해진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단지 원래 있던 실자리를 한 번씩 더 감싼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번 내지는 뭐 작게는 5번까지 타고 올라올 수 있고요. 이렇게 마감실을 잡아당겨서 편안하게 잘라줄게요. 짠! 됐죠? 자, 우리가 여기에 리본을 그대로 핀을 이용해서 달아도 돼요. 짠! 이렇게 달아도 되고요. 위에다 달고 싶으면 위쪽에 달아도 돼요. 선생님은 실로 이렇게 바느질로 꾸몄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고자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핀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친구들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볼펜을 다 쓰고 나면 이 핀만 빼서 가방에 달거나 브로치처럼 가슴에 달아도 참 예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 실로 연결을 하지 않고 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직접 여기에 연결하고 싶다 할 때 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꽃의 실에 색을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줄기의 색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꽃의 실의 식이 더 길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해 볼게요. 돗바늘에 실을 끼우고 잘 볼 수 있도록 옆에 불편한 것들은 치워놓고요. 자, 이대로 꽃을 가운데 한 땀 떠주고 끝을 남겨서 묶어줄게요. 끝에 남길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자, 한 땀 떴어요. 그리고 묶어줬어요. 한 번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묶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은 옆에다가 달아볼게요. 그래서 옆에 약간 구멍이 넓어서 보기 싫은 곳이 있거나 감추고 싶은 곳을 찾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내가 달고 싶은 곳에 해도 돼요. 여기에 바늘로 이렇게 2칸 정도를 감아서 끼울게요. 그리고 꽃을 한 바퀴 더 한 땀 떠줍니다. 자, 벌써 꽃이 달려있죠? 하지만 한 번은 너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통과하고 되돌아왔을 때 만나는 실과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꽃과 볼펜이 고정이 되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위아래에서 실 감추기 해봤죠? 요 하얀색 꽃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의 매듭을 감춰주겠습니다.
이때는 뒷면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왔다 갔다 해도 불편하거나 보이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나온 후에 이때는 한 5번 정도 움직여주고 실을 쫙 잘라줍니다. 또 반대편 남은 실도 돗바늘을 이용해 끼워서 감추기 작업을 해줄게요. 만약에 감추기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자른다면 이게 나중에 풀리거나 삐죽삐죽 못생긴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추기 작업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고 자를게요. 짜잔! 어때요? 자, 꽃 모양 볼펜이 완성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완성했나요? 오, 이걸로 이렇게 여기 체크하면서 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주 즐겁게 완성이 되었나요? 자, 이렇게 꽃이 완성되었다면 이번엔 우리 팔랑팔랑 나비를 만들어 볼 차례예요. 자, 여기 노란색 나비도 있고 자주색 나비도 있는데 두 번째 나비 작업 한번 해볼게요. 나비는 우리 꽃 만들기보다는 조금 쉬워요.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나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손직조기를 이용해서 우리 아까 아이코드는 충분히 만들어 봤죠. 그래서 아이코드 이렇게 자료에 나온 대로 윗 날개는 15단, 아랫 날개는 12단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코드 만들기는 우리 충분히 다 해봤으니까 있는 실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선생님은 아랫날개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아랫날개 12단, 윗날개 15단 우리 만들어서 잠시 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다시 만들고서 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친구들, 자, 윗날개, 아랫날개 15단, 12단 모두 만들어져 왔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나비는 이렇게 양쪽 끝에 우리 처음에 꽃잎 만들기 할 때처럼 묶어줄 거예요. 동그란 원형 모양으로요. 1번, 2번. 꽃잎 할 때는 약간 넘어가게 묶었는데 얘는 딱 모여지는 끝에서만 묶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듭에 있는 가운데를 잡고 반대쪽에서 쭉 눌러서 들어옵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요? 리본 모양이 됐죠? 이 상태로 한 바퀴 감아서 반대쪽에서 꾹 묶어줄 거예요. 짠! 리본 하나 완성! 어때요? 자, 반드시 한 번 묶으면 털실은 금방 풀리기 때문에 2번 묶어주는 거 잊지 말아요. 자, 이번에는 작은 아랫날개 마찬가지로 동그란 모양으로 묶어줄게요. 이때도 튼튼하게 2번 짠 묶어주고요. 마찬가지 잡은 곳에서 반대쪽 방향이 그대로 와서 만나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묶어서 고정. 자, 튼튼하게. 자, 한 번 더 고정. 이때 양쪽 리본의 크기가 같아야 이쁘겠죠. 그래서 혹시 이쁘게 되지 않았다면 양쪽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조금씩 큰 크기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쪽의 실은 약간 짧게 자를게요. 그리고 아랫날개 부분을 가운데 붙이고 아랫날개의 실로
감아주는데 이때는 꼭 감으면 안 돼요. 나비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당기고 두 개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2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묶어주겠죠? 자,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때 매듭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잘 고정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만 돼도 벌써 나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나비에 보면 몸통도 있고 더듬이도 있기 마련이에요. 보세요. 몸통도 있고 더듬이도 있죠? 몸통과 더듬이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매듭한 실을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 0.5cm 정도 남기고 자른다고 알려줬죠? 자른 후에 더듬이 실을 마저 풀러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실의 앞에 한 7cm 정도, 우리 친구들은 한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묶기가 좋을 거예요. 7cm,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10cm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7cm만 남기고 시작할게요. 7cm 정도 남기고 이 몸통을 그대로 감아주는데요. 하나, 둘, 셋. 나는 몸통이 너무 얇은 게 싫어. 그러면 5바퀴까지는 감아줘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5바퀴를 감으면 몸통이 조금 더 커지죠. 이렇게 하면 더 안정감이 있지만 몸통이 너무 뚱뚱하니까 싫으네 하는 친구는 3바퀴만 감아도 충분한 나비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튼튼한 게 좋아요. 그래서 5바퀴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몸통이 완성되었죠? 그러고 나면 2개를 동시에 묶는 동시 매듭으로 원을 만들어 안으로 통과주면서 끝쪽에 매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짠! 그럼 나비의 머리가 생겼어요. 어때요? 나비의 머리 같나요? 자, 이제 더듬이가 될 정도의 위치에 하나씩 한번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짠! 반대쪽에도 같은 높이와 크기의 매듭을 짠! 만들어주고 마찬가지 너무 바짝 자르면 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0.5cm 두고 잘라주면 짜잔! 나비 완성!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나비 같나요? 오, 너무 팔랑팔랑 봄이 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리본 핀이나 브로치 핀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머리에도 이렇게 장식을 달 수 있고요. 이렇게 핀을 달아서 팔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이 팔찌의 원형은 똑같이 아이코드를 만들어서 여기를 묶지 않고 리본으로 묶었다 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리본 모양으로 하면 만들면 되고요. 또 이 크기는 우리 친구들 팔 크기에 맞춰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끼울 수도 있어요. 자, 예쁘죠? 자, 이렇게 만드는 법 모두 만들어 봤어요.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과 같이 아이코드를 이용해 이렇게 예쁜 장식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때요? 쉽고 재미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방콕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따뜻한 털실로 소품을 만들며 우울함이나 답답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거운 겨울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동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선생님은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건강한 방학 생활 되세요. 안녕!